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학교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이해하십니다. 학교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구분되죠. 초등학교는 대부분 국공립입니다. 초등학교만 두고 보자고요. 제가 성별을 논하면서 여성 비하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먼저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학교가 11,880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교가 4,400개입니다. 전국적으로요. 11,880개 중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김호정 기자님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더 많아집니다. 학교는 두 가지의 조직이 돌아갑니다. 하나는 교육 조직, 하나는 시설 관리 조직이 돌아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자 교장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인원 관리입니까? 아닙니다. 시설 관리입니다. 시설 관리입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를 쪼개려는 노력이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LG, 삼성 이런 대기업들입니다. 왜? 학교 내에 에어컨, 다양한 시설들을 다 대기업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거의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LG나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교육과 시설을 쪼개려고 하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법안은 만들어서 지금 국회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주재기자 할 때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교장들은 퇴직하고 나면 몇 군데 갈 때라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활동도 있고 조직들도 있고 해서 활동을 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과 직원 퇴직자 있으신가 학교에서 없기를 바라면서 이분들은 마땅히 나가서 퇴직 이후에 마땅히 컨택해 가는 조직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퇴직하고 나면 학교에 납품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자리가 마련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시설과 담당이라든지 행정실 담당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략을 한 겁니다. 대기업들이. 우리가 돈을 댈게. 네가 앞에서 조직을 만들어.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설득할게. 그러니 니네들이 앞장서 니네들이 만드는 걸로 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 판이 됩니다. 그러면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이 만들었던 기후테크 제품들은 자기들이 대기업이 낙찰을 받고 납품업자로 몰락합니다. 이익은 다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구조냐면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영업하는 것은 지금은 11,880개 학교를 영업해야 되는데 그때는 17개만 하면 되고 226개만 영업하면 돼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십억을 안 내놓으면 바보예요. 그렇잖아요. 11,880개 교장들 상대로 영업하려고 얼마나 영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많아봐야 243개 원장들만 영업하면 되고 얼마나 영업비가 줄어듭니까? 그런데 매출 규모는 확확 달라졌어. 안 하면 바보예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 그걸 잘라야 됩니다. 자르자 이겁니다.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기후테크 파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후테크 제품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거를 써라. 그래 선생님들 학교 운영하고 시설관리 힘드시죠? 학교시설관리공단 쪼갭시다. 시설관리공단 만듭시다. 그런데 그 제품은 기후테크 파크에 있는 제품들로 넣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법은. 기후테크 파크를 기반으로 우리가 제대로만 접촉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면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만들어집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내년이면, 내년이면 2주 후잖아요. 내년이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년 4월이면 에너지 복지법이죠. 에너지 복지법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15년 동안 잠자고 있던 에너지 복지법이 내년 4월, 5월이면 수면 위로 뛰어 올라올 겁니다. 왜? 올겨울에 기후가 들락날락 엄청 추웠다고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테크 파크를 기반으로 움직일 것이고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그거를 위한 법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후테크진흥원은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신문은 내년 5월을 기반으로 해서 박람회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 조직하고 다른 조직으로 한 걸음 나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내년에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연습을 했잖아요. 12월 17일 날에 있었던 제26회 아름다운 대상 제4회 ESG 대상 시상식을 에너지 프로슈머 기자들이 도움으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대회고 26회 대회인데 규모가 어떻든 간에 에너지 프로슈머 기자 9명이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2시간 20분 러닝타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3시 43분에 클로징이 됐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김진대 기자님도 계시고 오홍기 기자님도 계시고 유일성 기자님도 계십니다. 그날 수고하셨던 분들입니다. 이 행사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해본 겁니다. 된다. 됐구나. 이 조직에 있는 역량을 그대로 내년 5월로 넘기면 됩니다. 우리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넘기면 우리 조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후테크 파크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전국에 내년까지 해가지고 100개가 만들어지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내년부터 계속 새로운 기관 3년 맡겨주고 있잖아요. 계속 재선정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탄소중립 지원센터장도 우리가 맡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고 기후테크 파크도 운영하는 조직원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겁니다. 이게 기후테크 진흥원의 목표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까지 3년을 힘들게 사는데 더 힘들게 살아라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후테크 진흥원 지회입니다. 이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월부터 바로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30년 동안 교육 사업을 하셨던 이기숙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30년 동안 하셨는데 교육 시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그 안에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때는 부산에서 교육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70%까지 육박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등 해본 사람은 1등하는 방법을 압니다. 부산에서 1등했던 조직이 전국에서 1등을 해보자고 같이 우리 조직하고 같이 손잡고 가보자는 거 아닙니까? 1등 해본 사람은 1등 해본 길을 압니다. 그러면 1월부터 우리가 기후테크 진흥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회장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학교에 강사들을 파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들어가면서 기후테크 파크를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며 학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학교 시설공단을 만들 수 있는 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그거에 관련된 조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탄소중립을 이해할 것이며 기후테크 기업들이 녹색 성장의 바람을 타고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박람회에
2회, 3회, 4회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후테크 진흥원 식구들은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리고 돈까지 벌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